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찬이고요. 자, 한미반도체는 지난번에 HBM3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TC본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주가가 약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하지만 HBM3에 대한 재료가 거의 소멸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HBM3보다 다음 모델인 HBM4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가 TC본도에 대한 수혜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한미반도체의 방향성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번에 HBM3 같은 경우는 AI 서버 칩이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가지고 선의 경쟁을 나서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DI, YC 등등 해가지고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판, DI랑 YC는 반도체 테스터, 버린 테스터 등등 해가지고 이런 수혜를 받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HBM4 같은 경우는 원래 26년도에 출시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 CEO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6개월이나 앞당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양산을 승인 추진을 하고 있을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빨라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SK하이닉스도 로드맵 6개월이나 앞당기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승부처로 꼽히는 6세대 HBM 이 4에 대한 출시가 속도를 내고 있죠. 내부적으로 상반기 내에서 PRA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25년도 중순까지는 HBM4를 양산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TC본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 최신 GPU를 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왜? HBM에 대해서 시장 선점의 우위에 나서기 위해서. 자, 근데 이번에 CEOS 2025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최신 GPU RTX 50 시리즈를 선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 수혜를 받고 다시 한번 TC 본더인 한미반도체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CEOS 2025를 통해 가지고 젠슨항 CEO가 다시 한번 빛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HBM 경쟁 구도에 주목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인데요. 한미반도체는 7번째 HBM TC본도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공급 같은 경우에 대해서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한미반도체는 TC본더를 양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 4,356평 정도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공급해주고 있는 이 HBM3E 12단 이상 하이스펙을 HBM을 생산하고 있는 이 TC본도 제조 공장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로써 총 27,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HBM TC본도 생산 라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 원까지 생산이 가능할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7번째 공장 건설로 다가오고 있는 HBM 시장 수요에 한 발 앞서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언제든지 TC본더라는 것을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공장은 오는 4분기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HBM용 TC본더와 함께 인공지능 AI 2.5D 패키징용 빅다이 TC본더, 그리고 차세대 HBM4용 플럭스리스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를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 회장은 AI 시장이 급성장으로 글로벌 HBM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AI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나갈 그런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적용이 되고 있는 HBM3E 12단도 한미반도체 장비 90% 이상이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언급했던 내용과 걸맞는 모습으로 지금도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지난번에 HBM3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HBM4로 인해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3배 이상은 쉽게 뛰어넘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저 강산이가 짧고 빠르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잠시 알테오
알테오젠이라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알테오젠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번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설날이 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텔레그램 종가 베팅 방이라는 걸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1월 21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으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종가 직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시 50분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매도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권장드리고 있는 거는 거의 10%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알테오젠은 사실상 오늘 좀 힘이 약한 모습으로서 10%까지는 상승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5%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료 같은 경우도 확실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죠. 미국 할로자임 승소 및 추가 매출 수혜를 기대받을 종목으로서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난 21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32만 5천원 라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34만원 라인대까지 올라가 줌으로써 6%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5%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디까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지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자, 그리고 BHI라는 종목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21일에 여러분들한테 18,440원 이 가격에 매수하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 오늘같이 이러한 재료들이 부각이 되었었죠. 24조원 체코 원전 및 루마니아 사업 수혜를 기대받을 종목으로서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20%까지 장대 양봉 나와줬고요. 빠지긴 했었지만 1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13%에서 20%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도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쉽게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었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10%에서 14% 정도에 드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이 시간대쯤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세 종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확인을 하시고 매수 진행하신 다음에 바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어떤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수를 진행하자마자 여러분들이 10% 상승이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매도를 진행이 될 수 있게 걸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이러한 수익을 실현하신 다음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자금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사실상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10%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었지만 5% 상승 마감이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투자 주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 거지 10% 이상 상승이 안 나올 만한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5% 그리고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루에 못해도 이 10%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장이 열리는 시간은 총 20일 정도 된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10%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총 200%라는 수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한미반도체 영상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종가 베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 강산이를 찾아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가 베팅의 줄임말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한미반도체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HBM3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DI, YC 같은 종목은 약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HBM4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익률을 노릴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HBM4 말고도 새로운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여기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지난 24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예상치로 이렇게 매출적인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는 5,704억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놀라운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25년도랑 26년도도 꾸준히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봤을 때 사실상 한미반도체의 ETC 본더라는 게 거의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하나 쪽에서도 TC본도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교체가 나와주면서 김재현 모멘털 시장이 내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새 대표이사 자리로 김재현 하나 모멘털 신사업 추진 실장을 내정했다라고 지난 1일에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월 이성주 현 대표를 선임한 바가 있었는데 1년 만에 대표이사를 바꾸게 되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재현 신임 대표가 하나 정밀기계가 추진 중이었던 이 TC본도 상용화를 최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TC본들은 인공지능 AI 반도체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H병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고요. 자,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 하나 정밀기 기계가 HBM 1등 업체인 SK하이닉스에게 TC 본더를 공급이라는 걸 시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SK하이닉스 측이랑 한화 측이랑 이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라는 그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장기간 동안 오랜 동안 이 한미 반도체랑 TC 본더에 대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측에서 HBM4 여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과연 SK하이닉스가 하나그룹에서 TC 본더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사용을 해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그룹의 TC 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지금 HBM4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한미반도체의 TC본도를 사용하지 하나그룹의 TC본도를 사용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이 TC본도를 공급 시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야 소송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의 TC본도를 공급 중이었던 이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초에 하나 정밀 소재가 자사 TC본도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사는 인력 채용을 놓고서 다툰 바가 있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쌓고 있는 이 김신인 대표가 TC본도를 둘러싼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려진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TC본도는 한미 반도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엔비디아 RTX 신제품의 삼성, SK, GDDR7도 탑재될 영향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 제인스랑 CEO는 엔비디아 차세대 PC용 GPU RTX 50 시리즈의 GDDR7 메모리를 성능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론의 초당 1.8TB 대역폭을 갖춘 GDDR7이 탑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저전력 AI 칩, 삼성 SK, LPDDR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LPDDR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엔비디아의 신제품 RTX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해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또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RTX도 마찬가지로 시리즈별로 40 시리즈가 출시되었었고요. 이번에 50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RTX에 들어가는 게 바로 HBM이라는 건데, HBM에 들어가는 게 TC 본더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RTX 신제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에도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LPDDR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일반 D램에 대비해가지고 전력 효율성이 초점을 맞춘 D램이죠. 자, 이 시점에서 D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올리는 방식이 바로 TC 본더고요. 이 CPU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IT 기기에서 수요가 높아요. LPDDR은 1, 2, 3, 4, 4X, 55X 여기에 대한 순서로 개발되어 왔으면서 7세대인 LPDDR5X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 솔루션에서 전력 효율성을 강조했고요. 이에 따라서 LPDDR 수요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AI는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센서와 구동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의미하면서요, 자율주행과 로봇 등이 대표적인 응용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서버 중심이 거대 언어 모델 대비 빠른 속도와 다양한 환경 변수 처리 성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올 상반기 중에서 제슨 시리즈의 신규 제품 토르를 출시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슨은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및 엣지 컴퓨터링을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개발한 제품군이에요. 토르의 경우에는 최대 800테라플러스, 여기에 AI 처리 성능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을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제슨 시리즈가 LPDDR을 채용해가지고 진행을 해온 만큼 토르 역시 최첨단 LPDDR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레이스 블랙웰, 여기에 대한 슈퍼칩은 엔비디아가 대만 주요 팹리스 미디어텍과 개발했었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에 채용이 되고 있어요. 프로젝트 디지트는 오는 5월에 출시될 전망이고요.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같은 경우는 FP4 정밀도에서 최대 1테라플롭스의 AI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한미반도체에 왜 중요하냐면요, 그레이스 블랙웰 내부의 그레이스는 CPU가 이 128기가 용량의 LPDDR5X를 채용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엔비디아가 서버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자체 개발한 CPU고요. 자, 향후 노트북이나 개인용 PC에도 적용이 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LPDDR을 향후 컴퓨터나 노트북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TC 본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이런 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미리 7번째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런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한미반도체는 매년 2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 능력을 확보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언제든지 LPDDR5X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매출적인 부분이 급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HBM4 이슈도 중요하고 RTX 50 시리즈도 중요하지만 LPDDR도 굉장히 한미반도체의 중요한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와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시면은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11% 급등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반등이 나온 시점이 이 7만원대부터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죠. 이때부터 한미반도체는 HBM4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돼 가지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2배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요. 물론 2배까지 상승이 나오려면은 14만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와줘야 2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한미반도체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HBM4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RTX 50 시리즈도 부각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PDDR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번 상승과는 재료 자체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장대 양봉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매수한다라고 하셔도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난번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걱정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게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승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자 주의, 경고,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와주면서 한 번씩 쉬어가는 타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최근에 이 라인대에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 모습이 포착이 된 게 사실상 이런 조정의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미반도체는 보시면은 장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최근에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됐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매수했었던 그런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쌓여왔었던 이 매물대에 대한 물량이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구간이 바로 지금 이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오늘같이 장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지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HBM3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6만원 라인대에서 19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나온 이후로부터는 조정의 구간이 나왔고 상승 나오고 조정,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HBM4 이슈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우선은 장대 양봉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이 아니라 횡보 구간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못해도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12월 20일 이때 여러분들한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8만원대 이하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8만원 이하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신제품 HBM 루비는 돼서 이슈가 부각이 되었으나 한미반도체 주가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수가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 293명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죠. 12월 20일 장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문자가 293건이나 발생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부터 8만원대까지 해서 12만원대까지 좋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12만원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시점에서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요? 자, 여기서 세력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슨 세력이냐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재료가 좋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려고 이 종목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우선 세력들은 하락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 바닥대까지 보유하고 있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 HBM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3 버전 이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HBM4입니다. 그쵸? 자, 여기 돼서 이슈가 부각이 될 거는 세력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BM3에 대한 이슈가 끝이 날 때쯤에 세력들은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만들어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바닥대에 물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한번 HBM4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급이 들어와 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이 라인대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자, 하지만 지금 이러한 수익을 먹자고 세력들이 들어온 게 아니죠. 왜? 작년에는 HBM3로 3배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HBM4 이슈가 부각이 되고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만큼 전고점은 뚫고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력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에서부터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가 3배 이상 상승이 나올 때 이러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에 대한 비율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아무도 안 해줬고 이 매도라는 것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3배 이상 상승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벌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찌됐건 지금 상승세 이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HBM4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세력들이 의해 가지고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HBM5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빼버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직 구간을 형성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빼면서 손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세력들의 의도대로 휩쓸리지 마시라고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저 강산이가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다 겪어왔습니다. 고점에서 사실상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이거 고점이다, 팔아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도배가 되면은 제 영상이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영상 찍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사인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바에는 이번 상승세만큼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한미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 상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배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한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한테는 한미반도체의 매도 사인 다 보내드릴 거고요. 종가 베팅의 링크 다 보내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강산이는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미 평단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한테 한미라고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쓰잘데기 없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링크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오늘 촬영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에서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으로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몇 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좋아요만큼은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점이 좋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알게 되고요. 그만큼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좋아요는 반드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